네, 그러면 이제 수업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참 쉬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AI 융합교육 연구의 수업 사례 나눔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서울 언남초등학교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시고 또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는 우리 이유림 선생님께서 메타버스 도구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수업 사례 나눔을 해 주십니다. 우리 이유림 선생님께서는 일단 서울 언남초등학교에서 정보진로 부장을 하고 계시고 또 서울교육대학교에서 AI 과학 융합 전공 석사를 또 졸업하셨고 지금 2024년도 국회 도서관 제1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AI와 공교육에서 사례 발표를 하시고 또 2023년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유공교원 교육부 장관 표창, 또 2022 소프트웨어 AI 수업 우수 사례 공모전 최우수상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시고, 또 2021년 AI 융합교육 수업 지도안 공모전 최우수상으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시고, 그 외에도 터치교사단, 교실혁명 선도교사단, 에듀테크 선도교사단 등등 정말 너무나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우리 연구회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수업 나눔을 오늘 이렇게 하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수업 나눔을 잘 하실 수 있게끔 우리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와, 동영 선생님이 굉장히, 네, 방대한, 네, 저의 이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늘어놓고 보니까 엄청나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네, 저연차 기사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서, 이제, 네, 연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들리시나요? 네. 근데 제가 그 어떤 강의나 연수나 발표, 사례 발표를 다 포함해서 그 어떤 발표보다도 이 AI 융합교육 연구의 발표가 가장 떨립니다. 제가 벌써 세 번째인데 1년에 한 번씩 해서 이제 재작년부터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바들바들 떨면서 하고 뭔가 선생님들이 워낙 저희가 유능하신 선생님도 많으시고 수업 연구를 정말 많이 하시고 또 그걸 다 베풀어 주시고 나눔을 하신 선생님도 너무 많으셔서 뭔가 내 수업도 선생님들께 좋은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 그런 걸 좀 드렸으면 좋겠다. 선생님들께 인사이트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막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야, 메타버스 수업에 저렇게 많이 쓴다고? 이렇게 쓰면 재밌겠네. 이 정도의 아이디어만 선생님들이 가져가신다고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연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AI 융합교육 연구의 이제 수업 사례 나눔으로 메타버스 도구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라고 잡았는데, 제가 코로나 때부터 메타버스에 좀 관심이 이제 많아가지고 애들이 학교를 안 오는데 6학년 담임만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 줌 수업에 전혀 집중도 안 하고 그이 네모네모 바둑판 안에 다 이제 카메라 끄고 해서 얘네를 어떻게 수업에 참여시키지의 목적을 가지고 사실 이걸 썼었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등교 수업을 해도 이거는 이런 점에서 좀 효과적이겠다. 이런 점에서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연구를 하고 많은 수업에 여기저기 이제 좀 적재적소에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사례를 하나만 보여드리기보다는 좀 짧아도 여러 개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써보세요 하고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잘 구성해서 열심히 짰던 그런 프로젝트, 긴 차시의 프로젝트 수업, 그리고 간단간단한 한 차시 수업들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이제 김동영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AI 뭐 디지털 교과죠. 요즘에는 AIDT, 뭐 메타버스 활용 교육, AI 융합 교육 이런 쪽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여기 저희 AI 융합 교육 연구회 선생님들과 작년에 쓴 책입니다. 네. 학교 도서관에 많이 구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선생님들 너무 좋은 내용 많이 써주셨고요. 같이 저는 한 페이지 공저로 들어갔습니다. 왜 제가 이 주제를 했냐면
선생님들께서 사실 지금도 많이 저희 AI 융합교육연구의 수업 나눔으로 뭐 국제 공동 수업도 메타버스로 많이 해서 수업 사례 나눔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다른 도시에 있는 친구들과 뭐 협력 활동을 하는 것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런 것들을 유튜브로 막 보면서 많이 좀 내용이 겹치겠는데 싶긴 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최근에 또 다 그런 수업 사례들이 있었어가지고 또 그거에 연결해서 오늘의 메타버스 활용 수업의 효과성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메타버스 하면 이제 이 세 가지의 어떤 물음, 의문을 가진 선생님들이 또 많으실 것 같고, 저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서, 이렇게 한번 도입을 잡아봤습니다. 메타버스 유행 이미 다 지난 거 아니냐? 주가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또 많이 하시죠. 등교 수업하는데 애들이 왜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냐? 사실 메타버스의 정의 자체가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디지털 세상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고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사회적, 뭐 경제적,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구축된 어떤 3D의 가상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코로나라는 큰 이제 전염병 상황에서는 멀리 있는 사람과 만나서 소통을 하고 좀 이렇게 끊어졌던 어떤 우리의 만남을 연결하는 도구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왔죠. 그러면 등교 수업하는데 굳이 애들을 디지털 공간에 보낼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들께 수업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써보니까 등교 수업에서도 이렇게 효과적입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하면 거의 대부분은 게이미피케이션에 많이 활용을 하세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게임과 에듀케이션의 합성어인데요. 방탈출형이라든지 뭐 미로 찾기라든지 학생들이 개인 아바타를 가지고 들어가서 게임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자칫 굉장히 흥미 위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냥 아이들을 흥미만 높이는 게 아닌지라는 의문을 또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랑은 어떤 거 쓰면 좋은데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킥이라고 하죠. 제가 최근에 써봤는데 이거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과 한번 네, 같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아마 오늘 조금 제가 말이 빠르거나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앞부분을 좀 빨리 넘어가자면 메타버스의 유행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거 맞아요. 왜냐? 유행이 지났다는 거를 데이터를 봐도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2022년 한 9월까지가 완전히 피크였죠. 메타버스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그 트렌드를 보여주는 데이터 시각화 자료로 보여주는 이 사이트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의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검색량을 추이를 보면 쭉 하고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코로나 이전으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구글에 이제 뉴스 기사로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 구글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2021년에는 교육 대폭 강화, 이민년 발굴 테마 굉장히 관심이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는 친환경, 메타버스가 새로운 관심이다. 새로운 기회를 준다. 이런 단어들이 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검색을 해보면 증강현실 아니면 게임, 법적인 제재, 법적 관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메타버스가 좀 흐름에서 많이 이제 지금은 완전히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메타버스 활용 교육에 포커스를 맞췄냐? 이 세 가지 단어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연결성, 두 번째는 흥미, 세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연결은 어쨌든 애들이 학교에 왔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해야 되는 교사수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에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마치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나의 일과는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아 라고 느꼈던 것들을 그냥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서 다른 지역의 친구랑 만난다든지 앞선 선생님의 수업 사례처럼 글로벌 국제 공동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공간적 제약,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굉장히 좋고요. 또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능한 게 제가 이제 수업사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 가지 콘텐츠를 이 한 공간 안에서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뭐 이걸 URL을 주고 구글 클래스룸에 자 지금부터 하나씩 다 이거 단계별로 여기 들어오세요, 저기 들어오세요 하지 않아도 어, 교사가 미리 좀 잘 짜임새 있게 이 공간을 구성을 해두면 아이들은
아바타를 가지고 그 공간 안에 들어와서 스스로 자기 배움 속도에 맞춰서 자기주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자율성과 연결이 되고, 이제 두 번째 흥미도는 사실 최고의 인기템이죠. 저는 교육적 효과는 어쨌든 애들이 하고 싶어서 해야 그 효과성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보는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동기유발로도 좋고 학습 몰입도도 높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굉장히 옛날부터 이제 저희 반 메타버스 공간을 메타버스 수업을 할 때마다 이제 스쿨버스라고 불러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스쿨버스만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계속. 그래서 애들한테는 지금 내 몸을 물리적으로 움직이고 돌아다닐 수 있지만 이 아바타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학습하고, 그러니까 모든 학습을 해야 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고, 또 친구들과 디지털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아이들이 사실 완전히 이 알파 세대 학생들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 아이들은 지금 저희 세대랑 또 다르잖아요. 아이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인공지능과 모든 스마트 기기를 누리고 있고, 이 아이들은 이미 이런 메타버스 가상 공간, 게임 속, 아니면 SNS 공간, 이걸 라이프로 본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이런데 틱톡을 찍어서 올리고 이런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이런 어, 디지털 공간을 수업에, 교육의 선생님이 활용을 하신다. 이게 굉장히 큰 동기유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메타버스 활용 교육에 사로잡혔어요. 물론 뭐 매일매일 쓰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사례는 4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촌락가 도시의 생활 모습 단원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거는 좀 메타버스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수업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제목은 특력, 지역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을 완전히 재구성을 해서 12차시로 재구성을 해봤는데 네 개의 과목을 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수학, 국어, 미술. 지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과목별 융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각 과목별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좋겠다 정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우리의 가장 큰 이거는 장점이자 힘이잖아요. 담임교사가 모든 과목을 가르치니까 좀 차실을 가지고 오고 차실 재구성을 해서 여러 과목을 융합해서 하는데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장점을 활용해서 인문환경과 인간생활 자료화 가능성 이렇게 이제 쭉 활용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걸 활용하게 됐냐면 이 내용 요소가 우리 아이들은 도시 아이들이에요. 저는 서초구에 있는 전교생이 1,500명에 이제 육박하는 굉장히 큰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큰 도시의 학생들이 촌락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문제점 정도는 아이들이 찾을 수 있죠. 내 주변에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촌락의 문제점도 찾아야 되고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데 마냥 그냥 동영상 자료만 보여주고 선생님이 제시하는 어떤 신문 기사라든지 이것만 보고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해결하는 게 애들한테는 조금 이 공감대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 논산의 보산원 초등학교라고 하는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근무하는 학교에 그 친구가 이제 딱 4학년을 맡게 되어서 4학년 1학기에 이 1단원을 보자마자 야, 이거 우리 수업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공동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산의 보산원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한 20명밖에 안 되고 6학년이 6명이에요. 근데 저희 반은 6학년이 23명인데 9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차이가 있는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아이들이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단계는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 단계에 따라서 수업을 했는데 문제 발견 및 분석 단계의 메인 메타버스를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와 촌락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하는 거를 애들이 그냥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인문환경, 자연환경도 알고 있고 또 3학년 때 우리 지역에 대해서 배우니까 우리 고장을 소개해요 이런 활동을 다 하거든요. 3학년 때. 그래서 그 우리 고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으니 공통점과 차이점을 만나서 같이 얘기해보자. 그리고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을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첫 번째 그러니까 메타버스 활용 교육의 효과의 세 개 중에 첫 번째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이 도시화 촌락을 같이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근데 이 아이들만의 이야기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객관성도 좀 부족하고요. 너무 좀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해서 수학 차시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촌락과 도시의 문제점을
이제 그래프 단원이랑 연결을 해서 막대 그래프랑 꺾은선 그래프 자료를 주고 분석을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요차시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어, 교과서로 수업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단체, 개인, 국가의 노력, 어떤 노력을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도시 문제 해결하고 촌락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나만의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모둠 토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모둠 토의를 해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살기 좋은 촌락가 도시를 코스페이시스라고 하는 3D 가상 공간에 애들이 구축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페이시스는 제가 2022년도에 이제 AI 융합교육 연구에서 한번 실습 연주를 하기도, 실습 그 수업 나눔을 하기도 했는데,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수업 사례 많이 이제 나눔해 주시더라고요. 요거는 메타버스라고 하기에는 약간,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이라기보다는 3D로 아이들이 작품을 제작해서 그걸 뭐, 그 3D 가상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에듀테크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여기 코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딩 수업이랑 같이, 실과랑 같이 연결을 해서 VR, AR로 체험하고 나서 마지막에 딱 이때가 제안하는 글쓰기가 국어 앞단원에 있어요. 4학년 1학기. 그래서 제안하는 글쓰기를 아이들이 이 살기 좋은 촌락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우리 혼자서 이런 공간을 구축해서 내가 나 스스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도 되지만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공공기관, 단체, 국가.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글 쓰는 이런 프로젝트 활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제가 방금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 이거 메타버스에서 애들 어떻게 만났다는 걸 너무 멋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막 애들이 오큘러스를 쓰고 들어가서 막 서로 막 3D로 애들을 만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잽 에듀라고 하는 2D 공간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전체 여기 뭐죠? 운동장에서 만나서 다 같이 친해졌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미리 캐머스의 동영상이 용량 때문에 다 안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애들도 사실 처음에 희한해요. 이 디지털 공간에서 만났는데도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애들 얼굴이 나오니까 이쪽에서 좀 보여드리자면, 애들이 이제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가지고, 다 같이 게임을 여러 개를 했습니다. 뭐 여기서, 그러니까 제 메뉴에 있는 기본 미니 게임들하고 좀비 게임도 하고, 이제 다 같이 달리기 맵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이제 잽에 있는 기본 게임이에요. 제가 세팅하지 않아도 뭐 이걸 제가 직접 다 만든 게 아니고요. 막 밟으면 미끄러지고 막 바나나도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이제 아이템들 장애물이 있는 요 기본 맵을 달리기 맵을 활용을 해서 저는 지금 속도가 느려지는 아이템을 밟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같이 뭐 달리기도 하고 좀비 게임 하고 하면서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을 아이들과 하고 나서 이제 애들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서 이렇게 단상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런 것도, 근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뭔가 엄청 멋져 보이고 이런 회의실이 좋아 보이는데 이거 그냥 다 재배에 있는 기본 맵입니다. 제가 뭐 엄청 열심히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진입장벽을 높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기본 맵에 요 이미지 하나만 놓고 단상의 마이크, 이거는 여기 타일을 밟으면 모두에게 얼굴이 보이고 제가 자른 게 애들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캐릭터를 가지고 서로 마주하고 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얼굴이 보입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누는 이제 시간을 여기서 가지고 각자 한 명씩 올라와서 도시 문제, 촌락 문제, 우리 모둠이 조사한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이랬겠다, 저랬겠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 반 애들의 활동 모습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디지털 활용 수업인 것 같은데 실제로 얘네는 지금 논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생들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엄청 친해져서 어, 초등학교 3, 4학년 그 교육과정에 촌락가 도시가 나오고 우리 고장을 소개해요. 이런 차시가 있다 보니까 그 초등교사 커뮤니티에는 항상 봄만 되면 편지 교류 글이 엄청 올라옵니다. 저희 학교 몇 명인데 뭐 농촌에 있는 학생들과 편지 교환해요. 어촌 학생들과 편지 교환해요. 그래서 애들이 펜팔하는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앞으로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애들이 직접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수업 시간 거의 비슷하고 전국에 8시 50분부터 뭐 12시 50분까지 다 비슷하니까 시간을 정해서 선생님들끼리 약속을 해서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고 서로 소개를 해주면
직접 펜팔을 해보자, 이거 글을 써봐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애들끼리 메일을 주고받고 펜팔을 주고받고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인 연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했고, 그 다음 차시에는 이제 꺾은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를 활용을 했는데요. 어떤 그래프 자료를 좀 만들어 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좀 그래도 정선된 자료가 좋겠다 싶어서 통그라미와 코시스 통계 놀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사이트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요 통그라미는 네, 선생님들께서 통그라미라고 그냥 구글에 치면 이렇게 실용 통계 교육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만든 아이들 교육 사이트예요. 정말 정말 좋은 게 많거든요. 혹시 처음 보신다 하시면 저는 꼭 들어가서 한번 교육 정보를 탐색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애들이 직접 설문지를 만들고 통계의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제 일련의 과정을 경험할 수도 있고 분석도 할 수 있고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교육 정보는 여기 교육 자료와 재미있는 통계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통계에 들어가서 많이 쓰는 게 요 물가 체험하기. 요것도 이제 고물가 시대의 소비자 지수 이런 거 6학년 애들하고 경제 수업할 때 많이 썼고요. 인구도 있고 이 통계 놀이터가 핵심입니다. 저는 이 통계 놀이터를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계 놀이터 보시면은 국가별 뭐 쌀 수입액, 대기오염 배출량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계기 교육이나 어떤 배경 지식을 쌓아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도 사례들 보면서 이제 어, 아이들과 함께 그 통계 놀이터에서 어떤 걸 했냐면 뭐 지역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보시면은 제가 활동지를 만들었는데 뭐 지역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그리고 인구 구성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에서 다 찾아가지고 요거 그래프를 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수학 시간에 이미 배웠기 때문에 어, 가로축에 나타내야 되는 거, 세로축에 나타내야 되는 거, 세로눈금 한 칸의 크기 아이들이 직접 다 자기가 설정하게 해서 그림 그래프를 보고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막대 그래프를 보고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 해석의 가장 핵심은 아이들이 그래프를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예측을 하는 게 이제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도시에는 어떤 문제들이 그러면 발생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촌락의 인구 구성은 2050년에는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것들 애들이 직접 생각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찾아보는, 문제 발견 및 분석 단계잖아요. 이 단계에 이렇게 사회수학 과목을 1, 2, 3, 4차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떠올리는 거는 교과서, 사회 교과서를 활용을 했고요. 우리가 찾은 촌락과 도시의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이거를 각각 개인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각각 따로 정리해보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창의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이 스토리텔링을 잘 하면 됩니다. 네, 좀 억지스럽긴 한데 초등학생들은 이런 게 약간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가상 공간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 혹은 촌락과 도시의 문제가 해결된 어떤 새로운 가상 공간을 구축한다 하면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이제 애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한테 3D로 만들 것을 미리 설명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PMI 기법으로 애들이 각 가장 좋은 의견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명에서 의견을 내고 그러면은 살기 좋은 촌락을 만들 모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모듬을 좀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걸 만들게 한 뒤에 살기 좋은 촌락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찾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이라고 하죠. 이 아이디어의 좋은 점과 뭐 근데 뭔가 불가능할 것 같은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또 나쁜 점 그리고 그 인터레스팅 흥미로운 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애들이 각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걸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공간을 이건 이제 미술샷인데요. 가상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이쪽에다가 뭐 애들 막 희한해 여기는 뭐 동물들이 뛰어노는 뭐 세렝게티 초원 같은 초원을 만들겠다 하면서 뭐 여기를 나는 여기 코딩을 맡겠다. 아니면은 나는 그럼 전체적인 도시에 도로를 한번 깔아보겠다. 우리는 친환경 수소차만 다니니까 뭐 이렇게 하겠다 해서 애들이 막 그림을 그리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 직접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걸 보시면 여기 옆에 이게 이제 코블록스라고 하는 코딩 창인데 이 코스페이시스 내에 있는 블록 코딩,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블록 코딩 언어인데요. 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각각의 이 라이브러리 하나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면 얘를 애니메이션을 줘서 움직이거나
코드를 통해서 얘를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가상 공간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처럼 요렇게만 그냥 사람들이 서 있으면 좀 생동감이 덜할 텐데 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막 생각을 하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러면 진짜 어떤 한 마을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요거는 저는 4학년 애들하고 했는데 사실 이전에 공개 수업을 한번 하면서 애들이 코스페이시스를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90, 11, 요 정도? 한 3, 4시 정도로 애들이 완전히 완성을 다 했는데 조금 더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마을은 인구 밀집 문제로 고생이 많았다. 그래서 이 도시를 가꿨는데 자전거를 타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그래서 자전거가, 그러니까 이런 자전거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냥 아이디어인 거예요. 네,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돌아와서 여기에 대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말을 하거든요. 말풍선으로. 여기에 대면 그 자전거에 이제 축적된 전기가 여기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력 발전을 이용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페이시스의 특징은 AR과 VR로 간편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태블릿 PC에 코스페이시스 앱을 깔아서 그거를 평평한 공간을 인식을 시키면 점점점점 이렇게 AR을 띄울 수 있는 표시가 나오고 그 위에 아이들이 공간을 구축한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책상이니까 조금 실감이 덜한데 교실 전체에다가 애들이 자기 공간을 띄우고 돌려보면서 야 여기 길이 끊겼잖아 이쪽으로 가면 길이 없어 이런 식으로 조금 이 개선점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이 3D라고 해서 이 공간 안에 들어가서 아바타로 돌아다니면서 1인칭 시점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크게 AR 띄워놓고 돌려보니까 훨씬 더 애들이 피드백을 스스로 잘 하더라고요. 요 VR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구글의 카드보드 네, 티처몰 이런 데서 한 2,500원에 샀고요. 요거는 휴대폰을 끼워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애들한테 1인 1개를 저는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모듈별로 하나씩 나눠주고 모둠에서 데이터 무제한인 사람 아니면 선생님이 핫스팟을 키워줘도 되고 해서 어플을 켜서 이게 양한 시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눈 옆으로 딱 영상이 가요. 그러면 그냥 하나의 영상을 애들이 보는 게 아니라 혹시 VR 유튜브에 지금 360도 영상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롤러코스터 이런 영상을 보면 딱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눈의 양한 시차라고 하죠. 이 코 부분을 없애고 정말 내가 마치 이 공간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스페이시스에 만든 거를 VR로 체험하거나 AR로 체험해서 저는 이제 이거를 사실 애들하고 서로 개선 방안 찾을 때 이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 직접 탐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글을 썼는데요. 너무 웃기죠. 대통령님께 막 이러면서 요즘에 촌락의 문제점, 교통 부족, 노인 인구수도 없고 일손도 부족하고 편의점도 없고 병원도 없고 배달도 오래 걸려. 이게 다 촌락의 아이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병원 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배달이 없다. 우리는 치킨 못 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기술로 좀 로봇으로 좀 해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안하는 글을 쓴 거고 이 아이는 서초구청장 부모님께 이렇게 제안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첫 번째 프로젝트가 끝이 났고요. 두 번째 수업 사례는 미래 발명가 되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 지금 저희 반 아이들과 이제 6학년 2학기 실과를 수업을 하면서 발명가 로봇 단원을 학습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실과랑 미술 간장 간단하게 2차 시를 활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교과 융합까지는 필요가 없고 그냥 실과에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 봐요가 실제로 아이들이 실물을 제품을 만드는 사실 차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메이커 교육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메이커 활동의 가치 그리고 협업의 공유의 가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차시인데 저는 이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 때 보통 이제 뭐 우유곽이라든지 페트병 이런 걸 활용해서 재활용품으로 직접 아이들이 제품을 만들 때 너무 창의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그 애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기가 재료도 너무 많이 필요할 뿐더러 사실 실현 불가능한 게 너무 많고 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분명히 찾았는데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만들기가 아니라 그냥 달력 만들기나 아니면 연필꽂이 이런 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발명이 아닌데 그래서 그 차시도 하고 왜냐면 애들이 직접 이런 구체적 조작물, 조작 활동이나 메이커 교육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이들 소기능 발달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교과서에 있던 연필꽂이 만들기를 따로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발명 아이디어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런 발명 스케치 요걸 바탕으로 걔들이 직접 이제 발명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이제 3D로 띵커캐드에서 직접 이제 구상도를 그리고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 보고 그걸 전시하려고 하니까 3D 프린터기가 일단 첫 번째 없고 뭐 교육청에 가면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3D 프린터 혹시 써보셨나요? 한 개 나오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아이들이 만든 제품을 아주 작게 만들지 않는 이상 큰 형태로 뭔가 아이들의 작품을 3D 프린트기로 뽑아내려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전시를 하지 했다가 딱 마침 맞게 저희 올해 2월 2학기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메타쌤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공간의 서비스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공문이 막 쏟아져 왔고, 이제 여기 있는 동영 선생님께서 자문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훌륭한, 네, 사이트를 막 구축을 해주셨어요. 서울시 교육청과 너무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그 메타쌤에 있는 스팟 벌처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 이제 저희 반의 발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애들이 자기가 그냥 3D로 만든 것들 한 실을 하나씩 줬어요. 벌집처럼 애들이 이제 실 하나씩 들어가서 자기 제품을 소개하고 이런 차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네 다양한 발명 기법을 적용해서 이제 3D로 애들이 제작하고 전시회를 열어보는 게 목표였고 간단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세개의 에듀테크 도구를 썼고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샤시의 다빈치 스티키즈라고 하는 도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3D로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띵커캐드를 썼고요. 전시회는 메타쌤에서 열었는데 메타쌤은 완전 강추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무료고요. 두 번째는 교육용 메타버스 공간이 많지 않아요. 선생님들 이거 다 아이들에게 막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이용하는 거 혹시나 또 민원이 우려되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는 교육청에서 제작한 교육용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 인식에도 서울시 교육청에 보통 로고가 있고 메타쌤에 들어갔는데 뭐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어. 그리고 뭐 이제 메타쌤 럼처라고 하는 아예 유니티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보면 아 교육용 메타버스 공간도 너무 재밌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아이들도 이게 교육용 사이트라는 인식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메타쌤 완전 강추드리고 다빈치 스티키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이 차시에서. 그리고 띵커캐드는 요즘에는 이 3D 타다라고 하는 국내산 이 3D 제작 에듀테크 도구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띵커캐드에 애들 계정을 만들어둬서 이걸 썼는데 3D 타다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시에서는 발명 기법을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발명 기법이 뭐 굉장히 많죠. 아, 이게 제가 보시면은 제가 이 수업 PPT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아이들하고는 이렇게 뭐 캔바로 만들어서 제가 이걸 미리캐머스에 못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요. 뭐 더하기 기법은 이런 거. 그리고 뭐 지우개 더하기 연필, 뭐 신발에 바퀴 달린 거 이거 다 이제 실가 시간에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다른 학년이시더라도 강론 공부 때 기억하셨을 텐데 무선이었고 이런 것들을 쭉 저희가 재료 바꾸기, 크기 바꾸기, 뭐 이렇게 장우산, 단우산, 뭐 바람개비, 재료 바꾸기, 모양 바꾸기, 빨대의 다양한 모양들, 와이어 빌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를 보고 아이들이 이 시절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인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실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중 가장 창의적인 인물로 네이처지가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1500년대에 살면서 이 르네상스 시대의 낙하산과 튜브와 오리발 등등을 다 혼자 상상을 하고 이걸 실제로 발명하지 못했더라도 아이디어를 모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하고 이게 이제 무슨 물건을 다빈치는 상상을 했던 걸까? 이건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기유발을 하고 다빈치 스티키즈에 들어가서 이제 각자 아이디어 기법을 떠올릴 수 있게 했어요. 이거는 어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수업을 저희 초등교사 이제 수업 자료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영재 수업으로 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실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런 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이 다빈치 스티키즈는 한글로 치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글에 혹시 하시려면 요거를 이제 다빈치 스티키즈를 영어로 검색을 해주시고 치면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트앤컬처에서 제공하는 그런 뭐 기능 도구인데 실험 실행 눌리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도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원하는 도구가 있으면 더하기 기법으로 합성할 수 있어요. 날개, 손. 그러면 저는 뭘 어떤 걸 해볼까요? 그리고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애들이 영어 단어를 직접 찾아야 됩니다. 영어 공부도 돼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헤이볼 스켈레톤 이런 것들. 그러면 해머와 뭐 콤파스 이거 두 개를 더하기 기법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콤파스 가지고 왔고 얘는 뭐였나요? 요거는 빼고. 요게 이제 그 다빈치의 아이디어 노트에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머 그리고 콤파스 이렇게 더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 두 개의 물건을 조합한 새로운 발명품을 제작해서 줘요. 근데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이 똑같은 대답을 계속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이게 뭔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 지금은 말을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이 아니지만 말을 이런 거랑 한번 접목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이걸 쭉 살펴보면서 이 다빈치 아이디어의 노트에 있었던 눈, 다리, 뭐 이런 거, 이글, 독수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애들이 이렇게 합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합치기를 해서 그냥 아이디어를 떠올리라고 하는 거고 이때 보시면은 태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진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굴려가면서 보면 좀 헷갈리니까 이 태그에 가면 어떤 지금 단어들이 있는지를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걸 보고 나는 이 날개가 필요해. 그럼 날개를 클릭하면 바로 날개로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태그에서 찾을 수 있고 이거를 저는 전자칠판에 많이 쓰거든요. 전자칠판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애들이 나와서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바로 앞에 나와서 활동을 해보고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 발산적인 형태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썼고요. 이걸 하지 않아도 3D의 창의적인 제품 디자인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동영상이 바로 재생이 되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3D 타다에 만드는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나이가 나와버렸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애들이 각자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이제 크롬북이고요. 크롬북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옆에서 구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오브젝트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색깔, 재질, 뭐 XY, Z축의 크기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좌표 평면 위에 정말 내가 만들고 싶은 모든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실제 페트병이나 이런 걸로 당장 교실에서 만들기를 했을 때보다 좀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여름을 갓 지났는데 저희 이번에 여름이 엄청 길었잖아요. 2학기인데도 9월에 너무 더워서 이 아이는 뭐 파라솔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근데 그 에어컨은 태양열로 얘가 이제 에어컨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해서 이 밑에만 가면 더 시원해지게 이런 것들을 얘가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요런 빨대 같은 이 길다란 막대기 뭐 그리고 이런 뭐 이제 위에 있는 꽃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만들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타버스 공간에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가 돌아다니고 있는 걸 보시면 제가 이걸 좀 배속을 했는데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한 명 한 명의 방이에요. 이러려면 그냥 이 집 자개를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벌집 모양으로 그냥 방을 다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아이들이 각자 방에 자기 이 3D 타다에서 만든 거를 불러오기를 할 수 있거든요. 3D 그 구체물 그대로. 그러면 그대로 애들이 여기에 띄워놓고 여기 옆에다가 방금 보셨죠? 이 텍스트를 네. 여기 보시면 이 아이가 하는 것처럼 잠시 볼게요. 네. 이렇게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이 자기 공간에 있는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3D의 어떤 진짜 간단한 전시 공간이 되는 거겠죠? 이 아이가 이게 뭔지 네, 텍스트에 설명을 쓰고 그리고 아이들은 방금 보셨다시피 여기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빌드 권한을 주시면 여기에 이제 빌드하기를 눌러서 애들이 포스트잇을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럼 갔다 와서 서로 그냥 둘러보고 자기가 공간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WASD 키나 아니면 화살표 방향키로 여기를 둘러보면서 서로 이거 너무 좋다, 저거 너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메타쌤을 사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2차시를 소개를 드리는 거라 메타쌤에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이, 식으로 이제 약간, 네, 그래서 전시회를 열었고 아이들 발표까지 보고 메타쌤으로 실습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안에서도 사실 발표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과 혹은 다른 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발표를 한다면 여기서 이제 내 목소리와 얼굴이 나오는 줌처럼 이렇게 목소리와 얼굴이 나오는 화면에서 발표를 할 수 있고요. 저는 사실 등교 수업 때 애들이 교실에 있는 상황에서 이 공간에 3D 작품을 띄우기 위해서 이걸 썼기 때문에 발표는 나와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공간에 접시 같은데 밑에 핸드폰도 끼워 넣어서 핸드폰과 같이 볼 수 있고, 이거 보시면 애들은 이미 여기서 이게 작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 캐릭터거든요. 애들이 스팟에 들어와서 이게 자기 캐릭터를 가지고 얘를 구경하고 있고 이 아이는 자기의 작품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법을 썼는지 더하기 기법으로 핸드폰과 뭐 같이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음식을 보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약간 접시 같은데 밑에 핸드폰도 끼워 넣어서 핸드폰과 같이 볼 수 있고, 옆에 약간 음료수 컵 같이 컵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음료수를 넣어서 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위에 또 접시를 올려가지고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서 먹을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아이들이 막 이야기를 했고요. 또 딴 거를 보여드리자면 잠시만요. 일반 학생 얼굴이 나와서 이것도 이렇게 지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얘 발표가 너무 웃겨요. 아이고. 과 용도 바꾸기 기법을 사용해 만들었고요. 휴대폰 충전용 에어컨입니다.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에어컨 바람까지 같이 쓸 수 있는 발명품입니다. 이게 간단한데 애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집에는 휴대폰을 충전하려면 방에 거기 가야 되는데 너무 더운데 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그래서 에어컨 앞에서 휴대폰을 할 수 없다. 게임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걔는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에어컨에 선을 연결해서 휴대폰 충전을 할 수 있게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용도 바꾸기를 하고 이제 이 뭐죠? 더하기 기법을 쓴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친구 그리고 이 친구는 흔히 알고 있는 오리발은 미끄러지지 않게 책상을 받쳐주는 다리 용도로 사용했고요. 위에 있는 테이블은 아시다시피 그냥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이 미끄러지지 않게 받쳐주는 오리발 테이블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얘는 이제 아이디어 빌리기 기법을 써서 자기 책상이 자꾸 교실 책상에 밀리니까 이 교실 책상의 다리를 우리발로 바꾸면 안 밀리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진짜 무궁무진하게 이제 좀 생각을 해내고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해서 나름 3D로 구현을 해서 여기 발표를 하니까 좀 창의적인 제품 만들기가 두 갈래로 나뉘어서 실제 조작 활동도 하고 애들 실제 메이커 활동도 하고 3D에서 메이커 활동도 하고 이렇게 두 갈래로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타셈 가상 공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메타셈은 보시면 메타셈이라고 구글에 치기만 하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울시에서 만들었지만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다 쓰실 수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의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네, 보시면 교육공간, 콘텐츠 교육, 네, 요거는 런처는 혹시 아까 다운로딩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다운로드 해보세요. 교육공간, 그리고 마이룸, 콘텐츠 공간, 창작 공유 공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창작 공유 공간에서는 학생들이 만든 거, 이 선생님들이 제작한 이런 공유한 내용들을 이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교육 공간이 이미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작해서 여러 계기 교육에 쓸 수 있고 대강당 행사라든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전시회 공간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체험관을 미리 구축해서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클릭하셔서 아이들과 이 링크 주고 아이들과 활동하실 수 있어요. 너무 편리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입체, 다문화, 안전, 한글, 독도 이렇게 네 개가 계기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스팟
벌처라고 하는 메타버스 공간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다목적 박람회 공간과 학생 선거 공간,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메타스템 런처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거 6개는 스팟 벌처라고 하는 그 3D 회의, 화상 회의를 뭔가 주로 하는 그런 메타버스 공간을 교육 목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메타스템 런처라고 하는 아예 다른 이 사이트는 유니티에서 게임처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간에 들어가는 얘는 정말 이제 3D예요. 그래서 정말 들어가면은 새로운 가상관이 펼쳐지고 여기서 친구들과 게임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공간 이동을 해서 내 숲을 키우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저는 크롬북으로도 해봤고 노트북으로도 해봤는데 충분히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이렇게 제가 로그인을 했고요. 밑에 보시면 마이룸에 가면 이 학생 관리에 가서 아이들의 아이디 코드와, 그러니까 코드가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데 그걸 다 생성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학생들이 가입을 하려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메타쌤 런처에 로그인을 하려면 반드시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아이디 비밀번호를 만들려면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번거롭겠죠. 저는 이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학생들이 어디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메일 주소를 인증해서 이메일로 뭘 인증 코드를 하고 이러면 아이들 절대 이 활동 못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 관리에서 요거는 선생님이 교사 인증을 해주시면 밑에 마이룸에서 학생 관리에 들어가서 이제 학생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시도교육청이 되는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는 게 S온라인 계정이라고 하죠. 저희가 S온라인이 아니라 그 쌤메일 쌤메일로 인증을 하면 요거는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쌤메일이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메일 주소라서 다른 시도 교육청이 되는지는 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육용 이제 이 메타버스 공간이라서 아마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성 코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홈으로 가서 생각 국민공 교육 공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계 체험관에 들어가 볼게요. 이제 누르면 여기 위에 보시면 스탑이라고 연결이 되죠.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의 사이트에 네,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네, 이렇게 구현된 사이트가 뜹니다.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거 누르면 이렇게 시점을 바꿀 수 있고요. 이게 뭐야? 네, 이렇게, 네, 저의 캐릭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공간에서, 뭐죠? 네, 이 공간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를 1인칭 시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탑다운 뷰와 퍼스트 뷰 1인칭 시점이 있는데 탑다운 뷰는 3인칭 시점으로 제가 돌아다니는 저의 아바타를 같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전체 공간을 볼 수 있고 1인칭 시점으로 바꾸면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잘 만들지 않았나요? 아이들하고 한글날 어떤 영상을 상영할 때 여기 들어오라고 해서 여기 다 앉아가지고 여기 선생님이 요거 링크 하나 여기 탑재해 주시면은 그거 다 같이 화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보시면은 얼마든지 선생님이 이 화면에 띄워놓고 쓰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한글 체험감의 뭐 활용법, 어떻게 활용하는지, 소개, 그리고 이벤트룸, 입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팟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 의자 이렇게 누르면은, sit 누르면 앉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보통 모이면 다 앉으라고 합니다. 교실에서도 앉아 있는데, 다 빨리 여기 와서 모든 별로 앉아라. 이렇게 하고 저는 여기에 서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아이들이 각자 뭔가 활동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집중을 시켜서 하기 좋고, 사실 요거는 코로나 때는 정말로 더 유용했겠죠. 왜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없으니까. 근데 뭐, 등교 수업 때도 교실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3D 작품을 만들어서 그 3D 작품을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정말 뭐 교실 뒤에 전시를 할 수가 없고, 3D 프린트를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한다. 이런 느낌으로 교실에서 할 수 없는 활동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언제나 신남 6학년 1반.
여기 있어요. 아이들이 했던. 제가 창을 엄청 여러 개를 켜놔서 이게 이렇게 좀 로딩이 걸립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아이들이 하나씩 작품을 만든 아까 아이들이 발표한 그 방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작품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과 전시 공간을 만들어 두시고 애들한테 들어와서 얘는 도대체 뭘 만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네, 여기에 선생님들이 혹시 나중에 공간을 만들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뭐 새로운 애드 스페이스를 누르셔가지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 때 크리에이트 뉴 스페이스 해서 여기에 있는 다양한 그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요거 썼어요. 스몰 헥시 오피스. 요 걸집 모양. 요거를 써서 얘를 여러 개를 갖다 붙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전시 공간으로 쓰실 수 있고, 메타셈을 지금 열고 있는데 얘가 좀 느려서 메타셈 이따가 메타셈 런처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의대 발명가 되기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메이커 교육 활동에 더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더하기 기 그리고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들은 모두 한두 차시 정도 애들이랑 방탈출형, 지도형, 미로형 이거는 거의 게이미피케이션에 가까운 수업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사학습을 하고 뭐 온책 읽기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작년 수업 사례 나눌 때 요거를 몇 가지 수업 사례를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작년 수업 사례를 못 보신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잽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을 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술 시간에 감상 수업을 하는데 애들한테 그냥 감상 수업에 이 좋아하는 작가, 초현실주의 작가 조사해보세요 하면 아무렇게나 검색을 하고 나무위키나 뭐 그냥 딱 그냥 애들이 하는 게 딱 그 구글링에 검색해서 보는 자료가 너무 제한적이고 좀 너무 작품도 많이 못 보더라고. 이거를 요즘에는 뭐 구글 아트앤컬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저는 그냥 애들한테 가상의 미술관을 그냥 빠르게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올덴버그 작품, 여기 들어가면 살바도르 잘디 작품, 여기는 에릭 요한슨 작품, 르네 마그리트 작품,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초현실주의가 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냥 동영상이 뜨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구글 아트앤컬처에 뭐 미국의 현대미술관, 루브르 박물관, 구겐하임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요런 큰 대형 아이들이 가보기 어려운 그런 대형 미술관 박물관들을 3D로 아이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 로드뷰로 볼 수 있게 해둔 구글 아트앤컬처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여기 걸어서 먼저 다 한 애들은 모마 들어가서 작품 보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 애들은 초현실주의 작품도 보고 각각의 이 박물관 미술관에 들어가서 여기 탐방하고 활동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때야말로 정말로 자기주도 학습이 일어납니다. 또 왜냐하면 애들이 내가 원하는 작품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그 작가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 작가를 먼저 조사하기를 해서 선생님이 딱 지식백과를 여러 군데 들어가서 지식백과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품을 크게 보고 싶으면 작품을 쭉 내려서 보면서 와, 이 작품 뭐야 하면서 제목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물론 이거는 좀 교사의 권위가 들어가죠. 제가 보여주고 싶은 작품만 보여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 작품의 정말 대표작들 그리고 선생님이 사랑하는 작품들을 보고 선생님의 설명도 여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사실 구축하는 데는 당연히 1시간 이상이 소요되겠지만 만약에 중등 교과 선생님이시라면 그리고 아니면 학급 수가 많은 학교에 계시다면 만들어 놓은 공간 하나를 한두 시간 걸려서 만든 공간을 여러 반의 애들한테 다 들어오게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간 하나 만들면 거의 전교에 뿌리는 편입니다. 이거 다 해보세요. 들어와서 애들은 로그인도 필요 없거든요. 여기 밑에 이제 게더타운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 게더타운은 메타버스 2D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이 2D 캐릭터 보이시죠? 아까 스팟이랑 좀 다르죠. 얘는 2D라서 뭐 너무 인터넷을 많이 잡아먹지도 않고 그런 이제 2D 메타버스 플랫폼이었는데 요 게더타운이
잽으로, 한국에서 잽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그래서 저는 이때 잽이 없었어서 코로나 때 이제 아이들하고 겟더타운으로 수업을 했는데 잽으로도 똑같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거의 유사한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잽은 잽 에듀가 있어요.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이 따로 있어서 저는 잽을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간 거예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오면 이렇게 애들이 로드뷰로 이 작품의 설명도 다 읽을 수 있거든요. 이 작품 보면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탐방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강남속초교육전청 이현정 선생님이 저랑 같이 이제 메이커 교육 지원단을 할 때 요 수업의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선생님이 제작한 지도 맵을 보고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얘는 어, 밑에 바닥에 순간이동 타임만 깔아둔 거거든요. 애들이 잘못 밟으면 자기 번호로 돌아가게.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자기 번호로 돌아간다기보다는 그냥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타일에 깔아서. 근데 얘는 전 과목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퀴즈를 과목별로 바꿔서 1, 2, 3번에 그런 객관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4학년 애들이 맞춤법을 너무 모르는데 받아쓰기 시험을 치면 민원이 들어오니 그러면 이건 게임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아이들하고 받아쓰기를 이 게임으로 한번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전 과목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제가 연수 들었을 때 막 그런 태양계, 행성을 막 여기 배치를 해주시고 그 행성의 정보에 맞는 걸 찾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미로형 수업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지도형 수업인데요. 역사 공부나 애들이 지도 수업을 할 때 그 지역에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학습하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저는 부산 사람인데요. 저희 반 애들은 제가 4학년 애들, 이거 4학년 1학기 교육과정인데 4학년 애들은 부산이 인천 옆에 있는지 아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바다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 저 제일 끝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글에 지역별 특산물이라고 검색했더니 두산동화의 백과, 우리 어릴 때 쓰던 그 뭐라고 하지? 동화백과.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두산동화 동화백과라고 출처를 쓰고 얘를 이미지로 바닥에 타일을 깔았어요. 바닥에 타일을 깔고 여기 조금조그맣게 있는 이스터 에그 있죠.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여기에 가서 이 이스터 에그를 활성화시키면 삼척의 시멘트 공장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이천의 쌀 축제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영덕 대게 축제 그리고 이게 방금 보신 거는 충주시의 영상인데 충주의 사과가 유명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충주시 유튜버 굉장히 유명한 분 계시죠, 공무원분. 근데 그분이 이렇게 유명해지시기 전에도 굉장히 재밌는 영상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2022년 수월인데 충주시를 밟으면 사과하세요. 충주시 사과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영상입니다. 이게 이제 충주 사과가 최고다. 이런 영상이었는데, 이런 그냥 재밌는 클립들도 제가 여기에 넣어두면 애들이 유튜브로 따로 빠져나가지 않고 요 사이트 내에서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메타버스를 쓰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것과 앞에 봤던 초현실주의 미술 작품 감상 수업을 보시면 애들이 각자 활동을 하잖아요. 처음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각자 내려갑니다. 강원도로 가고 경상북도, 충청남도. 각자 내가 공부하고 싶은 도시에 가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공부하면서 학습지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자기주도 조사 학습은 아닌데 선생님이 정선된 어떤 훌륭한 교육 자료를 주면 아이들은 그거를 내가 원하는 속도와 내가 원하는 내용을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이미피케이션 요소와 자율성이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온책 읽기를 하면서 2차 시는 5학년 아이들하고 수업을 했는데, 그 서차를 전하는 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이야기라서, 또 역사 소설, 청소년 소설이라서 5학년 권장도서로 많이 읽어요. 그런데 5학년 교육과정이 이제 선사시대부터 조선전기까지를 한 학기에 전부 다 배우다 보니까 이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내용이 교과서에 딱 한 줄 나옵니다. 한 줄에서 두 줄 정도? 그리고 막 옆에 이제 조그맣게 전봉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책은 동학농민운동의 발자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고부 농민군공기부터 어떻게 이제 전두환에게 맺어졌고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해하면서 책을 읽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보시면은 지도를
이 사찰을 전하는 아이 제일 뒤에 보면 이 아이가 간 지도가 있어요. 또 스캔을 했습니다. 스캔도 요즘 굉장히 쉬운 거 아시죠? 그냥 스캔 어플로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스캔 어플 돌리면 스캔이 돼요. 그래서 그거 그냥 바닥에 깔고 요 아이가 갔던 길, 책에 등장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난 지역에다가 제가 이렇게 크게 화이트보드나 칠판 혹은 컴퓨터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애들이 여기 가서 학습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주제 글쓰기도 있고 이건 차이나는 클래스의 역사 예능 클립이에요.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넣어주고 보시면은 막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2시간 동안 정말 재밌게 이 책의 배경 지식을 쌓더라고요. 물론 이거를 제작하는데 저도 2시간이 걸렸지만 아이들은 2시간을 풀로 제가 수업을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활동을 하면서 또 자기주도 학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책의 내용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도 저는 이게 역사 관련이거나 지도 관련된 내용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안에서 지금 보시면 얘를 밟으면 패들렛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글쓰기 주제를 올려놓고 패들렛이 뜨면 애들한테 따로 패들렛 URL 주고 이거 QR코드 찍어서 들어와라 여기 들어와서 이거 써라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타일을 밟으면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정말 애들이 좀 그러니까 저도 애들이 다른 페이지로 벗어나지 않고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이제 와니니 수업을 기호위기랑 연관을 해서 수업을 했는데요. 푸른 사자 와니니는 초등학생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소설입니다. 벌써 6권인가까지 나왔죠. 근데 저는 애들하고 이걸 꼭 정말 3, 4년을 하면 이걸 꼭 원책 읽기를 하는데 근데 이 푸른 사자 와니니에 동물이 정말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동물들도 막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 등장하는 동물들이 멸종위기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거를 하나씩 설명을 해주다가 그냥 이것도 얘들이 들어와서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생태전환 교육을 할 때 이 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책에 나오는 장면들을 그 장면과 어울리는 기후위기에 관련된 기사문, 동영상, 학습 자료 이런 것들을 제가 넣어두면 와니니가 주인공이 사자예요. 그런데 세렝게티 사자도 2050년이면 사라질 위기가 있다라는 거 애들이 굉장히 충격받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것들을 넣어주고 애들이 여기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것도 하나 막 보여드리고 싶어서 라포라포라고 하는 방탈출 게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잽은 이제 많이 익숙하신 것 같고 라포라포를 어, 들어는 보셨는데 이게 뭐예요 하는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하고 한번 이걸 해보고 선생님들께 공유를 드려야지 했는데 한 가지 단점이 라포라포는 유료 사이트인데 선생님들의 웨일 스페이스 교육용 계정을 쓰시면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웨일 스페이스 계정은 학교의 정보부장 선생님께 아마 공문으로 다 웨일 계정이 학교 코드가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웨일 계정이 학교께 없으시면 개인 웨일 계정으로는 안 되고요. 웨일 스페이스 내에 학교 기관 로그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 로그인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는 edu.sen.go.kr 이렇게 끝나는 골뱅이 뒤에 그렇게 이제 끝나는 도메인 형식의 아이디가 있는데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라포라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조금 네, 음, 좀 까다롭다고 생각이 드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조금 진입장벽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유에스페이스에 혹시 이제 아이디가 있으시거나 내년에 아이들과 웨일북을 디버스로 그러니까 그 1인 1 디바이스로 활용을 하시거나 하신다면 아이들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애들은 아이디 비밀번호가 필요 없고 로그인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요 퀴즈 세트를 만들 때는 웨일스페이스 로그인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라포라포는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여기에 저희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edu.sen.go.kr 요 아이디가 필요하고 보시면은 제가 일단 수업한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라포라포는 방탈출 게임인데 QR코드를 막 프린트를 해서 우리 학교 공간 모든 공간에 쓸 수 있습니다.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풀고 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제가 이 수업을 했던 이유는 이제 학교에 테니스부라는 학생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이 테니스부 학생들이 학년이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스포츠 학생 선수 교육을 의무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학년도 다르고 수준도 다른데 이 아이들을 협동학습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테니스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을 때 좀 고학년 아이가 저학년 아이가 같이 도와주고 문제를 같이 퀴즈를 해결할 수 있게 해보자 해서 방탈출로 수업을 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테니스 용어를 그냥 교사의 지도하에 같이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는 QR코드, 여기 뒤에 제가 QR코드 붙여놨습니다. 이거를 복도, 화장실, 화장실 앞, 뭐 학교 벽, 심지어 사물함 안 이런 데도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QR코드를 찾아야 됩니다. QR코드를 찾아서 반탈출 퀴즈를 하나씩 풀면 되고 이런 식으로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실을. 근데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방탈출 퀴즈를 풀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모여야 돼요. 다 같이 모여서 추론 문제, 넌센스 퀴즈라고 하죠. 뭐, 이런 이제 뭐 초성 퀴즈 이런 것들도 있고 추론 문제가 좀 난이도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추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벌써 1시간이 넘어가지고 너무 과하죠, 선생님들.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라포라포의 처음, 이 라포라포는 내일 웨일 여셔서 라포라포라고 치시면 되고 웨일 스페이스 로그인만 하시면 노창이 뜨실 거고요. 게임 센터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정말 많은 방탈출 협동 교육 게임의 테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땐 대항독립 만세 이런 거 없었는데 이거 있었으면 현충일에 이거 했을 텐데 그쵸? 근데 보시면 태그 보면 중고등이 훨씬 많아요. 사실. 중고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탈출이 많아서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겠습니다. 직업의 세계. 자, 나오면 처음에 이 방탈출 게임의 시나리오까지 이미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인트로, 병석이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근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말을 걸어왔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아차! 들어가자마자 곱게 문은 잠겼고 이상한 악물고 걸린 방 안에 갇혔다. 자, QR이 보인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서두르자. 같이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애들한테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 쭉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사실 휴대폰이나 태블릿 PC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 그 라포라포 사이트에 QR만 찍으면 웹페이지로 열려서 이게 막 이제 나오고요. 소리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시나리오는 사실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두시고 문제로 가시면 1번부터 쭉 기본으로 요 주제에 대해 저는 지금 진로를 선택했잖아요. 진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게임 세트 만들기로 가면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수정할 수 없게 나와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수정하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요. 일반 문제는 수정이 가능한데 추론 문제는 이게 각 어떤 주제와 관련된 넌센스 그좀 애들이 좀 사고력 문제, 창의 사고력 문제가 많아서 요거는 수정을 그러니까 좀 창의적인 문제를 이미 제작된 게 많아가지고 수정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론 문제는 이렇게 있고 일반 문제 있습니다. 그럼 여기 게임 세트 만들기로 들어가시면 이제 썸네일에 이렇게 해서 세트 만들기를 가보면 이렇게 나의 게임에 똑같이 들어오게 되고요. 아까랑 달랐던 거는 여기 수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문제에 내가 이 직업 우리 6학년 애들 물리치료사 모를 텐데 해서 수정하기 들어가서 더 쉽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의사, 동물, 뭐 예를 들어서 더 쉬운 거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우체국. 자 이렇게 있으면 한의사도 바꿀까요? 이렇게 있으면 누가 봐도 물리치료사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더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해설, 뭐,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선생님도 원하시는 대로 넣을 수 있고, 얘를 다중선택형이나 단답형, OX 퀴즈, 이런 걸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숫자형이 재미있어요. 이 숫자형은 여기에 퀴즈에 텍스트를 쓰는 겁니다. 뭐, 이거를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총 몇 명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원리를 찾아라처럼 100명 있는 거 해가지고 애들이 이거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5명. 그러면 애들한테도 요게 하나씩 숫자를 넘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넘기고 나면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저장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 1번 문제가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삭제하거나 뭐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또 우리 반 이거 한 40분에 이거 애들 못할 것 같은데 하시면 3문제만 하셔도 됩니다. 하고 나서 문제 QR 문제를 누르면
QR코드가 쭉 떠요. 이거 프린트 하셔가지고 아무 데나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라포라포 그 이제 체육 교사 연수 때 라포라포 쓰시는 분 보면은 이거를 아예 3번 문제 이런 거는 선생님한테 와서 가위바위보 이기기 아니면 체육관 한 바퀴 돌고 오기.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활동 요소를 넣어서 아예 그냥 퀴즈뿐만 아니라 진짜 움직이게 만들어서 강당에서 이걸 활용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QR코드 해서 붙이기만 하면 아이들이 이제 직접 웹페이지 열어서 이거 문제를 푸는 거예요. 로그인도 필요 없고 자기 닉네임만 가져가면 되고 이걸 실행을 했을 때는 그룹별로 선생님들이 뭐 A조, B조, C조, D조 해서 모둠을 만드실 수도 있고 개별로 해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모둠이 4명인데 한 명이라도 이 1번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정답률이 100%가 안 돼요. 근데 정답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추론 문제로 넘어가질 않거든요. 저 마지막에 방탈출 자물쇠를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막 내가 2번 문제 해결했다. 그러니까 이걸 순서는 상관이 없어서 내가 6번 문제 해결했다 하면은 막 뛰어가서 6번 지금 이거 다 입력해. 막 이렇게 하면서 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년이 좀 섞여 있어도 굉장히 재밌게 2학년 애들까지도 재밌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라포라포라고 하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메이커 교육으로 메타버스 많이 쓰시죠. 요즘에는 헬로 메이플이라고 하는 메이플 스토리도 있고, 뭐 엔트리로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요. 제가 이것까지 지금 수업 사례가 들어가면은 거의 2시간이 훌쩍 넘어갈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이런 수업도 메타버스 활용 수업으로 많이 하십니다. 이걸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헬로 메이플은 작년에는 MSW라고 이 메이플 스토리 월드라고 하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 오브 에듀케이션 말해서 엄청 길었어요, 이름이. 그리고 그거를 베타 버전으로 서비스를 그 선도교원 선생님들한테만 계정을 제공을 하고 저희 반 애들이 그걸 만들고 있는 좀 화질이 났군요. 만들고 있는 사진인데 이렇게 이제 애들이 블록 코딩으로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메이플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얘를 움직이고 얘가 아바타를 만났을 때 아바타가 불을 내뿜고 이걸 점프해서 넘어갔을 때 얘가 죽고 이런 것들을 애들이 코딩으로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넥슨의 사회공헌의 일환이겠죠? 이게 너무 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올해 헬로 메이플이라고 하는 뭐야 되겠죠? 이제 서비스가 나왔죠. 보시면 헬로 메이플 검색하시면 이렇게 애들하고 바로 시작하기 해서 선생님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튜토리얼이나 애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게 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진짜 베타 버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소통해서 친구랑 뭐 보물찾기 이렇게 퀘스트가 나오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친구들을 만나서 기념사진 찍고 싶은데. 그러면 사진 찍기가 가요. 이런 식으로 3학년 애들도 요런 이제 이 퀘스트를 하나씩 하는 거는 충분히 블록 코딩을 합니다. 고학년 애들은 직접 게임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사실 애들이 아바타를 가지고 3D 공간에서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메타버스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메타버스라기보다는 저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이렇게 게임 만들기 교육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창의융합적 사고력 신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오늘 지금 연수가 거의 끝나가서 요즘 수업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앞에 잽과 게더타운으로 정말 많은 수업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잽이 사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연수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한테 막 강의를 하고 같이 해봐도 이게 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스페이스를 하나 구축할 때 미리 제작되어 있는 템플릿을 활용하지 않고 자, 스페이스 만들기를 해볼게요. 여기 정말 많은 스페이스가 있죠. 이거를 보통은 뭐 무료입니다. 거의. 근데 무료인 거를 활용하면 쉬워요. 이걸 누르면 스페이스 이름만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만들기를 하면 얘를 만들기는 쉽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자료도 탑재하고 아예 배경화면도 바꾸고 하려면 왼쪽 하단에 이 맵 에디터로 들어가서 모든 걸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망치가 떠버리면 굉장히 맨땅에 헤딩처럼 느껴지시더라고요, 선생님들께. 그래서 얘를 사실 배경화면 설정해서 배경화면 바꾸실 수 있고요.
여기에 오브젝트 추가하기 해서 여기 있는 꽃 있죠? 여기 오브젝트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꽃에 오브젝트 요 톱니바퀴 눌러서 여기에 애들이 이거 밟으면 웹사이트 열어야지, 텍스트 띄워야지, 퀴즈 띄워야지, 이미지 띄워야지 이렇게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오브젝트에 톱니바퀴 눌러서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신데 요거를 만들기가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롭다 보니까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잽에서도 이걸 알았는지 잽 퀴즈라고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이 잽 퀴즈는 잽과 다릅니다. 아예 다른 사이트고요.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이 잽 퀴즈는 정말 퀴즈, 그러니까 방탈출형인 거죠. 퀴즈에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얘는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쉽게 공간을 구축하실 수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쉽고 사실 프로플랜 안 사셔도 되거든요. 그냥 무료로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미 선생님들, 역시 선생님들 제가 아까 어제 이 연수를 준비하면서 어제 이 수업 나눔을 준비하면서 들어갔을 때보다 또 선생님들 또 올려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미 제작한 퀴즈를 많이 올려주시기도 하고 선생님들께서 만드시기도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책 퀴즈 만들기에 가시면 퀴즈를 만드실 때 맵을 요거 4개, 여기는 이제 프로만 쓸 수 있으니까 요거 4개 중에 하나 숲속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맵을 선택하고 문제만 추가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보시면은 선택형 문제, 음, 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지 추가해서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단답형 문제, 아니, 이거를 OX 퀴즈로 한번 해볼까요? 어, 뭐 이렇게 하면 여기도 이렇게 OX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이렇게 뜨죠. 추가된 문제 최대 20개까지 넣을 수 있고 2개가 떴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선생님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답이라도 통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답을 통과하지 못하는지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공개된 퀴즈 할지 비공개로 해서 우리 반 애들한테만 링크 줄지 이렇게 하면 만들기가 끝나요. 너무 쉽죠. 그리고 요때 이제 맵 변경하실 때 순서풀이와 자유풀이가 있는데요. 순서풀이는 애들이 차례대로 문제를 1번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 자유풀이는 돌아다니면서 내가 뭐 원하는 문제부터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한번 보시고 맵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만들기 완료하면 카테고리 하나만 해볼게요. 바로 퀴즈룸 제작이 되고, 이렇게 퀴즈룸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방금 쉽게 문제를 만들었죠. 뭐 오브젝트에 뭘 추가하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로 자물쇠가 나왔고 이 자물쇠에 퀴즈가 뜨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혹시 지금 선생님들 들어와 보시고 싶으시다면 그 QR코드 찍고 들어오셔도 되고 제 퀴즈에 입장 코드를 치셔도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링크를 드리기는 할게요. 채팅창에 링크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 모두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 한번 들어와 보시면 로그인 필요 없는 거 아실 수 있고요. 뭐 닉네임도 다 랜덤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파랑새 선생님 벌써 들어오셨네. 퀴즈를 벌써 푸셨어요. 네. 네, 선생님. 공룡 선생님, 할미새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갑자기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문제가 쉽죠? 1번, 2번, 요렇게 지금, 사모예드 선생님까지 동물로 지금 다 이름이 나오게 됐는데, 네, 오늘 수업 나눔하는 교사 이름, 저는 이유림입니다. 제출하기를 할게요. 그러면 자물쇠가 열렸고요. 지금 좀 느린데 제가 꼴찌를 하겠네요. 범상호 선생님 지금 들어오셔서 꼴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면 공간이 이동돼요. 이렇게. 네, 할미자 선생님 1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명예의 전당 있고요. 선생님들 문제 푸신 거 몇 초 만에 풀었는지 쭉 확인 가능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름을 바꾸라고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름 바꿔서 우리 반의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 같이 보고 기록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퀴즈 랭킹 보면 1, 2, 3등도 쭉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한데 너무 재미있는 퀴즈판을 만드실 수 있어서 뭐 마무리, 그러니까 애들하고 활동 마무리로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 퀴즈도 추천을 드리고, 제 퀴즈보다 애들 반응이 조금 더 좋았던 게,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반 애들 기준, 애들이 더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게, 일단 제 분 너무 느려지니까 잠깐 끄겠습니다. 컴퓨터가 느려져서, 김킷이라고 하는 건데요. 김킷. 구글창에 치시는 겁니다. 김킷. 이거 뭐냐면, 구글 로그인만 해주시면 되고, 이거 완전 그냥 딱 진짜 게이미피케이션 어떤 학습 내용 정리, 사시 내용 정리 하실 때 쓰시기 좋아요. 보시면은, 어, 퀴즈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크리에이티 퀴즈 하면은, 사실 잉글리시, 뭐, 이런 식으로, 에듀케이션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질문하고 답 쓰고 질문하고 답 쓰고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그냥 제가 읽는 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거 피지컬 컴퓨팅 연수 요걸로 드릴게요. 얘는 뭐냐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 퀴즈를 하나, 아, 요거를 하나, 어, 100%가 아니고, 하나 그냥 만들기로 해서, 그러니까 뭔지만, 어떤 게 있는지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퀘스천을 이제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내고 나면,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이 플레이에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귀여운 그러니까 2D 게임 이렇게 나오는데 스노우볼도 많이 하고요. 이 달리기 요것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을 문제를 퀴즈가 어떤 방탈출형식의 퀴즈를 맞추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보시면 한 번만 해볼게요. 해보면 바로 아십니다. 얘가 이 퀴즈를 풀면 2분만 해볼게요. 다 못 들어오시니까 1분만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퀴즈를 풀면 에너지가 차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앞으로 가다 보면 에너지가 쭉쭉 떨어지고요. 퀴즈를 해결하면 에너지가 찹니다. 그래서 요 조인 코드를 누르셔가지고 링크를 한번 채팅창에 드릴게요. 김킷은 무료인데 제가 아까 지금 이성초 김희 선생님 물어보셨는데 김킷은 무료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명수 제한이 있고, 막, 유료 버전은 조금 더 훨씬 많은 그 템플릿을 쓸 수 있어서, 저는 김kit만큼은 혹시 학교 예산이 된다면 이걸 에듀테크 비용으로 구매하시길 너무 왜냐면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한 분 들어오셨는데요. 몇 분만 더 들어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링크를 드렸고, QR코드는 이걸로 찍으실 수 있어요. 휴대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지금 호랑이 선생님, 써니 선생님, 니은님은 선생님, 4365, 네, 13 선생님 여기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은 바로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게임을 하면 이게 아까 제가 그렇게 단답형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갈 때 옆에서 피가 떨어져요. 이거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들어오는 하루라고 쓰면 왼쪽에 문자 섹션 문제에 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를 맞추면 첫 에너지를 줘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또 뛰는 거예요. 애들이 문제를 맞춰 틀린 거를 이게 틀린 답을 해도 에너지를 주긴 하는데 이게 에너지 좀 틀려보겠습니다. 에너지가 틀리면 이렇게 이 시간에 친구들이 다 앞서 나가요. 그래서 틀리는 애들은 에너지를 얻을 수는 있지만 기다려야 돼서 문제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꼴찌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면서 옆에서 키가 떨어지면 여기서 얘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놓고
이거 도장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거 많이 탔다. 그럼 이제 지구도 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6,500을 벌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뛰어버립니다. 아직 안 보이네요. 아마 다3 정해진 친구신 것 같은데 일단 1분 뒤에 종료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알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얘는 뭐 맞고 틀리고나 뭐 어떤 한 문제를 풀고 하면 끝이 아니라 계속 애들이 이 3분 동안 아까 최저 시간이 3분이었는데요. 3분 동안 얘를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고 문제를 3개만 해도 4개는 계속 바뀌고 10문제를 하면 10문제가 보기가 계속 바뀌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의 문제가 계속 들어가요. 30초 남았어요. 선생님 어디 계시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뭔가 걸려보나요? 저는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리스폰을 할 수 있나요? 안 되겠죠? 기다려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왠지 여기 하늘 위에 다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호랑이 선생님 5m 위로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높이 올라가는 게 1등인데 저랑 채쌤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5m 올라가서 호랑이 쌤 1등 하셨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몇 문제를 이제 맞췄고 틀렸는지를 리포트 보기 해가지고 이 리포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이제 50%. 저는 이 연수를 오늘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100% 정답률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푼 학생들이 이제 얼마나 문제를 맞췄는지도 확인하고, 이거 너무 많이 틀렸어 하면서 애들하고 다시 이걸 복습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근데 이게 좀 게임의 요소가, 그러니까 게임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희가 애들이 요즘 김킷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 김kit과 팅커벨은 좀 비슷하고요. 팅커벨에서도 이런 다양한 게임들을 간단하게 퀴즈를 만들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에 이게 요즘의 킥이에요.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라 이걸 좀 당근처럼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굉장히 빠르게, 저는 1시간 10분 안에 마치고 싶었는데 좀 빠르게 해서 지금 9시 27분이 되었는데요. 선생님들 저는 사실 이거 이미 다른 선생님들 쓰고 계신 선생님도 많으실 것 같고 저보다 훨씬 더 수업 연구 많이 하시고 좋은 수업 하시는 선생님들 여기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께 어떤 작은 수업의 아이디어를 드렸기를 바라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아니면 뭐 마이크를 켜시고 얘기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부끄럽다 하신 선생님께서는 밑에 있는 메일 주소나 아니면 내부 메일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 드립니다. 그래서 내부 메일 꽤나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메일도 언제나 가능하니 내부 메일을 보내주세요. 혹시 네, 오늘의 수업 사례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뭐 소감 이런 거 있으실까요? 너무 늦게 끝내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유림 선생님 수업 사례 나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다빈치 아이디어 노트 설명하실 때 네이처지에서 인류 역사의 10대 창의적 인물 10명 뽑아서 다빈치 1등 했다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 10대 창의적 선생님 좀 선정해서 이유림 선생님 일본에 표 한번 보내고 싶은 마음 전해드립니다. 오늘 어, 너무 이렇게 잘 줬고요. 우리 사실 그 메타버스 수업에 대해서 늘 사례들 다들 궁금해하고 했는데 정말 이게 아주 말씀하셨듯이 어떤 연결성, 흥미, 자율 이렇게 잘 적용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좋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잘 들었고요. 유린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그, 제가 그 학회에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 학술대회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김킷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군요. 죄송합니다. 김킷이 제가 소리를 여기 제 컴퓨터는 껐는데 계속 소리가 나오고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피드백 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서울 토성초 양선희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양손인가요? 계신가요? 김킷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기 그럼 김정환 교수님 한 말씀, 저기 채팅창에 김정환 교수님께서 딱 아, 올려주셨네요. 제가 그래도 이게 아마 유튜브에서는 채팅창을 모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시끄러워서 글로 남기겠습니다. 선생님의 수업 사례를 보고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메타쌤, 제베듀, 다빈치, 스티키즈, 김킷, 잭퀴즈 등을 활용하신 점도 인상 깊었지만 수업 설계와 실제 적용에서 얻은 인사이트가 정말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수업 컨텐츠를 제작하실 때 교내나 외부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기관이나 교육지원센터가 있는지 아니면 모든 작업을 직접 하시는지 특정 교육과정에서 워크숍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의 수업 자료나 인사이트를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을까요? 이러한 자료들이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혁신적인 수업이 우리 교육 현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정말 응원의 메시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김정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피드백도 너무 감사하고 질문도 감사합니다. 수업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뭐 지원을 받는 기관은 따로 없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에듀테크 서울시 교육청의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을 지금 한 3, 4년, 4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예산을 1인당 연구 비용으로 에듀테크 구입비를 5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에듀테크 선도교사단 비용으로 사실 처음에 이 유료화 됐을 때는 뭐 잽도 구매를 하고 코스페이시스도 구매하고 해서 수업을 했었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디지털 선도학교를 하면서 사실 이 선도학교의 가장 큰 역할이 수업 사례를 나누고 어쨌든 확산시켜서 일반화를 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수업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수업 공개를 하다 보니까 좀 책임감을 갖고 막 이제 좀 수업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선도교사단 활동이 사실 가장 많은 지원이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작업을 할 때도 도움이 되는데 제가 지금 작업을 직접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질문에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전에 그 학생 제 미로 형태의 그 방을 보여드렸었는데 그거는 제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메이커 교육 지원단을 할 때 저보다 훨씬 이제 고경력에 뛰어난 선생님이신 저희 포인트초등학교 이현정 선생님께서 그거를 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다 공유도 해주시고 막 아이디어도 주시고 해서 같이 만든 거라서 이런 어떤 교육지원단, 선도교사단 이런 뭐 연수에서 만나는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는 가장 훌륭한 지금 연구에 있잖아요. 이 AI 융합교육 연구에서 너무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서 AI 융합교육 연구의 선생님들하고 좀 서로 공유하면서 이게 수업 연구를 하고 좀 제작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이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사실 뭐 제 수업 자료나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요? 네, 저는 제 거는 사실은 없고, 뭐 이렇게 오늘 이제 연수가 유튜브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사실 뭐 선생님들 많은 뭐 블로그나 이런 거 하시는데 저는 아직 블로그를 용기가 안 나서 블로그를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 사이트는 없습니다. 근데 뭐 자료 제공은 얼마든지 정말 무한정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다 제 거 다 가져가서 쓰셔도 됩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기 그럼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유림 선생님 또 이렇게 신혼이신데 또 여전히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하시면서 소감 한 말씀만 듣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사실 정신없는 와중에 저는 AI 융합교육 연구회 수업 나눔이 저에겐 정말 큰 부담이 됐었거든요. 언제나. 왜냐면 제가 너무 이제 존경하는 분들이 많은 연구회여가지고 그 부담이 됐었는데 이렇게 또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용기 있게 하게 돼서 저 스스로 좀 또 한 번의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너무 저 또한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네, 선생님 혹시 네, 나중에 어, 뭔가 필요하신 게 있으시다면 내보내 주시고 나중에 자료도 모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또 이렇게 마무리 말씀하실 때 우리 정동회 교장 선생님께서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쉽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업 자료에 대단한 열정을 드리는 데 대한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고 이렇게 신암중학교 정동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수업 사례 나눔을 해주신 우리 이유림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학교 출근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기가